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어젯밤 늦게 우리 국방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서해 상공에서 벌어진 미중 대치 상황을 놓고 우리 정부가 미 측에 사과를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이 그런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단순히 해석 차이로 치부하기엔 행간에 담긴 불만 수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과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노출된 상황이죠. 미국 측의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단은 지난 18일 진행된 미군의 서해상 훈련입니다. 당시 미 전투기들이 실탄을 장착하고 중국 방공식별구역 인근까지 접근하면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뒤늦게 보고받은 안규백 국방장관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화해 대치 상황을 적시에 공유하지 않은 점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고 국방부도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 부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한미군이 어젯밤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주한미군은 대비태세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대화를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건 공동 안보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다만 한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은 한국군 스스로 대비태세를 제약하는 것이란 입장도 우리 군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동맹 관점에서도 향후 아태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도 결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미 간 잇따르는 이견과 갈등 노출이 안보 공조 체계의 균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다음 달 실시하기로 한 한미연례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일정을 두고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 기동훈련 횟수와 규모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북한 위협이란 표현도 올해는 빠졌다는데 왜 그런 건지 최원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한미는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공격에 대한 방어와 반격 등 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숙달하는 게 목표인데 오늘 일정 발표엔 정작 북한의 위협 표현이 빠졌습니다. 최근 전운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했다는 지난해 발표와 대조적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빠졌습니다. 자유의 방패를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규모 병력과 장비 기동으로 북한의 반발이 심했던 야외 기동 훈련에 대한 시기와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미가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군은 야외 기동 훈련을 연중 분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축소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Freedom Shield and Warrior Shield will go on this March as a major defensive-oriented exercise. 지난해 발표된 여단급 야외 기동 훈련을 16차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억제해야 할 한미 동맹의 파열음이 들리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안보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국방부를 출입하는 이태영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주한미군이 한밤중에 입장문을 내는 것, 이게 뭐 예상이 없던 거죠, 사실은?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게 주한미군이 어젯밤에 긴급 발표한 영문 입장문입니다. 이 시간을 보시면은 어젯밤 10시 5분에 발송이 됐는데 이 주한미군은 논평이나 입장문을 내더라도 근무 시간에 이메일로 보내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자들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로 입장문을 전달했던 겁니다.
자, 근데 유감은 표명했는데 사과하진 않았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서해 상공에서 무장을 한 미국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항의를 할 만한 사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유감이라는 말로 우리 측이 항의하는 것 자체는 이해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과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어느 쪽 말이 맞느냐의 문제를 떠나 결과적으로 신뢰 부족에 따른 양측의 골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 한미동맹 간의 이상 조짐이 불거진 건 새로운 사실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논란부터 이 정부의 DMZ법 추진 그리고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 이 한미 간 이견이 잇따라 노출이 돼 왔는데요. 이 북한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주한미군도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력 약화로 이어지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현 정부의 대북용화 기조에 따른 엇박자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를 타진하고 있지만 미군은 정치적 움직임과는 별개로 인태 전략을 위해서 역량 강화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반면 우리는 최근 통일부가 9.19 합의복원이나 한미훈련 축소 같은 군사적 사안까지 주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 장관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한미동맹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제자리를 찾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무엇보다 최근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한미동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이 조건 없는 기존의 가치동맹에서 사실상의 이익동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면서도 훈련 강도는 낮추려 하거나 미중 관계에서 미국을 후순위로 돌린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미국 역시 우리의 안보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동맹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자주파와 동맹파의 그 내부 갈등처럼 우리도 안보 노선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이 동맹의 눈에는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19 합의복원 같은 한미 간 예민한 안보 사안은 한미 간 군 당국이 충분한 조율을 거치는 방식 등으로 동맹 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협력 같이 한미 간에 이 서로 도와야 될 게 참 많은데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될지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좀 해야겠군요. 네, 이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